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표본 통계량의 분포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는 T분포와 자유도의 개념이 포함될 것입니다. 표본 통계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인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 값을 통해서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측하게 됩니다. 이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에서 구한 값, 그 값을 표본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이 있습니다. 표본들의 에버리지 값이죠. 그리고 표본 분산,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한 것입니다. 표본 비율이요. 성공 횟수를 시행 횟수로 나눠준 것이죠. 자, 이런 값들은 다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표본이 뽑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들도 항상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갖게 될 테고 우리가 이 확률 분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표본 평균의 분포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지난 중심극한 정리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표본의 수가 30 이상이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이든지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였습니다. 즉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X바를 표준화해 준 것이 표준 정규 분포에 따릅니다. X바를 표준화해 주기 위해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로 나눠주죠.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와 동일하고요.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자승이었는데 편차로 나눠주는 것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렇게 X바를 표준화해 준 값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많은 통계적 추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값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대신에 S를 사용해서 이 값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제곱은 표본의 분산이죠. 여기에 루트 씌우면 S가 되는 것입니다. 즉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했을 때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표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고 또 시그마와 S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 값을 사용할 때 분포의 모양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분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그마 대신 S를 사용한 표준화 변수는 결론적으로 T 분포를 따릅니다. T 분포는 스튜던트의 T 분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X1부터 Xn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자승인 정규 분포에서 뽑은 확률 표본일 때, 확률 표본이라는 뜻은 이 표본들이 동일한 집단에서 독립적으로 뽑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X바를 표준화할 때 S를 사용하면 이 분포는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S를 추정할 때 우리가 사용한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이 분포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뒤에 샘플의 개수를 적어주는데 여기서 n-1이라고 적어준 것은 이것이 단순히 샘플의 개수가 아니라 자유도라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도는 degree of freedom이라고 적고요. 줄여서 DF라 쓰기도 하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위키백과에서 T분포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분포는 1908년도 바이오메트리카라는 학술지에 윌리엄 실리 고셋의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신데요. 후에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논문을 냈는데 저자명을 뭐라고 냈냐면 학생이라고 냈습니다. 학생.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이 윌리엄 실리 고셋이 근무하던
기네스 맥주회사 연구소는 개인의 이름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익명으로, 스튜던트라는 익명으로 논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통계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우는 R.A. 피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론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T 분포에 관련된 T 검정이라든가 관련된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R.A. 피셔에 의해서 이 분포가 스튜던트의 분포라고 불려졌었고,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T 분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 분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X바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해주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X바를 표본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해주면 T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포도 이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점이라곤 시그마와 요 S의 차이니까요. 요 시그마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값을 모르지만 어쨌든 정해진 하나의 값입니다. 그런데 S는 어떻습니까? S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샘플을 뽑을 때마다 이 값은 항상 다른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 보면 이 값이 더 변동이 많을 것입니다. 즉, 표준 정규분포에 비해서 변동이 많다는 뜻은 좀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좀 더 넓게 퍼져 있는 분포 모양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T분포의 모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분포의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이 S의 값이 어떨까요? 시그마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규분포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표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T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보았습니다. 표본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정확한 표현은 자유도입니다. 자유도에 따른 T분포의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자유도가 무한대일 때, 이때는 표준 정규분포와 일치하겠죠. 그리고 자유도가 15, 2일 때 그려보면 확실하게 자유도가 적어지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점점 멀어져서 넓게 퍼져 있는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표본수가 커지면, 자유도가 커지면 표준 정규분포에 점점 근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X바는 표본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해주면 T분포를 따르는데, 표준 정규분포와 단지 시그마와 S의 차이인데, 샘플의 수가 많아지면 이 S와 시그마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와 T분포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자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라는 것은 제가 정의하기로는 자유로운 표본의 개수입니다. 이론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값을 구하는데 사용된 정보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시그마 자승을 추정하기 위해서 S 자승을 썼었죠. 이때 사용된 정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 표본이 몇 개 들어갔죠? 표본이 X1부터 XN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정보의 개수가 N개이죠. 근데 자유로운 표본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과연 N개일까요? 아닙니다. N-1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식을 구할 때 벌써 X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샘플의 개수가 N개이지만 X바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가 N개 중에서 자유도 하나를 잃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4과목 평균 점수가 90점이었습니다. 국영수는 차례로 90, 91, 92인데 그럼 나머지 사회과목 점수는 얼마일까요?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죠. 87점이라고. 즉, 평균이 주어져 있으면
이 학생의 점수가 4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3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그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정보의 개수는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샘플의 개수에서 자유로운 표본의 개수만을 고르는 것이 우리가 자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본의 개수와 자유도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이유는 이 표본의 개수보다 이 자유도라는 개념이 나중에 수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을 S로 표준해 준 변수가 T 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T 분포의 자유도는 n-1이고요. 표본이 n개이지만 표본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유로운 표본의 개수는 n-1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교재를 보면 좀 더 어렵게 쓰여진 책들도 많습니다. 제가 봤던 어려운 책 중에 하나,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봤던 것 중에 이렇게 그냥 쓰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그마 xi-x가 0이므로 자유도 1을 이름. 예, 지금 들어보시면은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제약식 하나가 있어서 x바를 맞춰줘야 되니까 자유도 하나를 잃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 표본의 개수에서 제약식의 수를 빼줘야 되므로 자유도는 n-1이다. 제약식 수가 지금 하나죠. 그래서 n개에서 하나를 뺐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어려운 표현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T 분포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0쪽에 있습니다. T 분포표는 자유도에 따라서 값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유도에 따라서 T 분포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T 분포표를 표준 정규분포표처럼 각 점에서의 확률들을 모두 구한다면 자유도가 1일 때 한 페이지, 2일 때 한 페이지 해서 이 T 분포표로만 책 한 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정 확률에 대해서만 백분위 값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표와 T 분포표가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1일 때 0.05가 6.314, 이 뜻은 자유도가 1인 T 분포에서 이쪽 확률이 0.05가 되는, 이쪽 확률이 5%가 되는 요 아래 값이 6.3414라는 뜻입니다. 자유도가 1일 때 6.3414면 여기가 0.05가 된다는 뜻이죠. 예제 3.1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부록에 있는 T 분포표를 이용하여 변수 T가 자유도 15인 T 분포를 따를 때 상위 2.5% 백분위수를 구하시오. 예,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도가 15인 그런 T 분포에서, 이러한 T 분포 모양에서 상위 2.5% 백분위수라는 것은 요 확률이 0.025가 되는 요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요 값을. 이것이 T 분포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도가 얼마요? 15고요. 그리고 요 확률이 0.025죠. 그러면 그때 값이 2.131이 되고요. 그 이야기는 요 값이 2.13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T 분포표를 이용하면 어떤 특정한 확률에서의 이 백분위수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뭐 1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값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엑셀에서는 모든 T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T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함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t.dist가 있고요. 그리고 t.dist.rt가 있고 t.dist.et가 있습니다. t.dist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dist 함수와 마찬가지로 좌측 누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31까지의 확률,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0.9749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t.dist.rt는
오른쪽 꼬리의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RT는 right tail이 되겠죠. 오른쪽 꼬리의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2.13 이렇게 쓰면 2.13보다 큰 이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0.025. 그리고 t.dist.et는 two tail인데요. 양측 꼬리 확률입니다. t 분포는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2.131 값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131보다 작은 값까지 동시에 해서 이 두 개의 확률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확률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t로 구하게 되면 rt로 구했을 때보다 딱 2배의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통계학 교재의 분포표로는 일부 확률만 구할 수 있지만 엑셀에서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도가 10일 때 t가 2보다 큰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표에서는 이 값을 못 구하지만 엑셀에서는 무슨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예, t.dis.rt라는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른쪽 꼬리의 확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t.dis.rt 함수를 열어서 x값을 2를 넣고 자유도에 10을 대입하면 0.036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t분포의 상위 백분위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자유도가 파이일 때 우리가 이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x값, 이 값을 우리가 t 알파 파이라고 표시하면서 이것을 t분포의 상위 백분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10인 분포에서 상위 2.5%가 되는 값, 이 값을 엑셀에서는 t.inverse 함수로 구하게 됩니다. 왼쪽 확률을 주어줘야 되니까 확률 값에다가는 0.975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자유도에 10을 넣으면 이 값이 2.28인 것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표본 평균의 분포였고요. 다음은 표본 분산의 분포입니다. 표본 분산은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그마 자승분의 n-s 자승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카이 자승 분포요.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Z1부터 ZN이 표준 정기 분포에서 뽑은 확률 표본일 때 이 값들의 제곱합은요,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해 주면 이 값이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표본 분산인 경우엔 뮤 대신에 x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에서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교과과정 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표본 비율의 분포입니다. 표본 비율은 n분의 x 시행 횟수분의 성공 횟수입니다. 만약에 100번 시행해서 30번 성공했으면 표본 비율은 0.3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성공 확률에 대한 추정값이라고 해서 p-햇이라고 적습니다. 분포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위에 있는 분자의 분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횟수의 분포요. 성공 횟수의 분포는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x가 성공 횟수라고 하면 이항분포 n번 시행, 각 시행 시 성공 확률 p 이렇게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항분포는 정기분포에 근사한다고 했었죠. 평균은 NP, 분산은 NPQ입니다. 자, 표본 비율은 이 X를 N으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X를 N으로 나눠주면 여기 N으로 나눠줘서 P가 되고요. 여기 분산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곱으로 들어가서 N분의 P 1-P가 됩니다. 즉, 표본 비율의 분포는 P hat equal N분의 X는 이러한 정기분포에 근사하고요. 이것을 표준화해주면 P hat에서 P를 빼주고 이것을 루트 씌운 값으로 나눠주면 표준 정기분포에 근사합니다. 예제 3.17입니다. 어떤 정책의 지지도를 추정하기 위해 100명의 유권자에게 찬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표본 비율은 0.6이었다. 즉 100명 중에서 60명이 지지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는 지지율이 원래 실제 지지율 값이요. 성공 확률이 0.5인데도
여론조사가 이와 같이 60% 이상 지지로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실제 지지율보다 표본 지지율이 10% 이상 넘게 차이 날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p-햇이 0.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어떤 경우에요? p가 0.5일 때.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양변에 p를 빼줍니다. 그리고 또 루트 n분의 p 1-p로 나눠주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것이죠? 이 값은 표준 정기분포에 근사한다 그랬었죠. 우항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p가 0.1 사실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왼쪽은 표준 정기분포 z가 되고요. 0.6, 0.5, 0.5, 0.5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값을 계산하시면 2가 됩니다. 즉 표준 정기분포에서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원래 p가 0.5일 때 0.6 이상 나올 확률이 얼마이냐? 그것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 1-p였죠. 그래서 0.05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기분포에서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표본 비율의 분포입니다. 표본 비율의 분포는 표준화해주면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주차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